오늘은 이번 달 초에 다녀온 유럽 긍정심리 컨퍼런스에 참석 후에 디브리핑을 위해서 이렇게 살롱이 마련되게 되었는데요. 블룸 컴퍼니에서는 해외에서 열리는 긍정심리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여해서 웰빙, 멘탈 헬스, 몰입 등을 아우르는 긍정심리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럽 긍정심리 컨퍼런스 역시 블룸 컴퍼니에서 박정유 대표님, 박정희 PD님, 그리고 저 강윤목 MD까지 해서 총 3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4일 동안 진행되었었습니다. 주제는 Creating a World We Want to Live in 이라고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 디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와 인사이트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진행에 앞서서 다녀온 간단한 스케치 영상 한번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한 1분 34초입니다. 네, 짧지만 되게 많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내용들 오늘 1시간 동안 저희가 또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긍정심리 트렌드 및 조직 적용으로 조금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은 내재 동기 부여와 메커니즘과 강화 방법.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일과 삶에서 지속 가능한 웰빙 전략. 이런 좀 큰 카테고리로 저희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네, 이런 기대들이 조금 충족이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녀왔으니 또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려야겠죠. 이번 컨퍼런스에서 반복 그리고 좀 강조되었던 주요 키워드들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앞서서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로는 멘탈 헬스와 웰빙입니다. 긍정 심리가 멘탈 헬스라는 개념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이 심리학 분야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에 보편화되고 일상화되려는 흐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결정성 이론의 확대입니다. 세계 석학들 분들의 키노트 중에서도 이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이 이 자기결정성 이론을 만든 리처드 라이언 교수님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이어 이제 박정희 PD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챙김의 보편화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마음챙김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컨퍼런스를 참여하면서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 행사 중간중간에 마음챙김 인터벤션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고 진행을 한다든지 뭔가 좋았던 것을 떠올려 본다든지 그런 인터벤션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이 됐고 또 참여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웰빙은 스킬이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웰빙이 이론적인 프레임으로만 머무른 게 아니라 웰빙은 학습할 수 있고 실천해야 되는 것, 그리고 습관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들이 좀 강조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뒤이어 이제 박정효 대표님께서 추가로 좀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석학분들의 키노트뿐만 아니라 저희도 한 꼭지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 보시는 이런 키노트 스피커분들의 이제 주요 연사들을 또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역시도 작은 세션을 좀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블룸 컴퍼니와 SK 마이써니에서 진행했던 행복 컬리지 내 챗봇 기반의 행복 트레이닝 적용 사례를 조금 발표를 했고요. 이 부분 역시 박정효 대표님께서 추가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디브리핑을 진행을 하겠고요. 먼저 내재 동기의 메커니즘,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해서 블룸 컴퍼니의 박정희 PD님께서 이 캐릭터가 단상에 올라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안에서도 단상에 올라갈 때 숫자키 3 번을 눌러서 환영의 이모티콘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환영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숫자키 2번 한번 누르셔 가지고 하트가 잘 보이는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현목님들이 저희 그 공유 화면 꺼 주시면 제가 화면 새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화면도 잘 보이시면 이번에 숫자 3번 키 한번 눌러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 컴퍼니의 박정희 PD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크게 좀 주목을 받았었던 그 자기결정성 이론의 어떤 최신 연구 결과와 인사이트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룸에서는 이 자기결정성 이론을 한 2017년 정도에 좀 접하게 됐었고요. 이 내재 동기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이제 아자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고 현재까지도 어떤 저희 고객사 대상으로 승진자 과정이나 다양한 동기부여 과정에 좀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의 입장이기도 하고 제 삶의 영역에서는 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 조금 이제 저희 팀원들을 또는 이제 저희 아이를 좀 잘 동기부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좋은 힌트나 좀 좋은 영향을 이 이론을 통해서 조금 영향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 그 성덕이라고 하죠. 성덕이 무슨 줄임말인지 혹시 아실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성덕 무슨 말일까요? 뭐의 줄임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급하게 적으신 네, 성공한 덕후의 줄임말인데요. 요렇게 직접 저희 이 이론을 제가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이론을 상시하신 분을 직접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질문도 조금 하게 되는 어떤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고 값진 어떤 경험의 시간이었었는데요. 음 오늘 아마 이 참여하신 분들이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해서 아마 조금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이 이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기결정성 이론은 그 에드워드 내시와 리차드 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고안을 네네. 한 이제 이론이고요. 네. 뭔가 음소거를 조금 성민님께서 음소거 해 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음소거가 안 된 거를 확인을 못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은 그 1970 년대에 이미 그 스키너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사람들은 어떤 당근과 채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상과 처벌만으로 이렇게 조금 그 동기가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만연해 있을 시절에 이러한 어떤 채찍과 당근은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출발을 한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그 동기의 어떤 자극이 아니라 세 가지 심리 욕구, 내면의 어떤 심리 욕구, 어떤 자율성이나 융융성, 관계성에 의해서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 동기를 좀 부여받는 등 이론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고 최근에는 이 이론이 이 동기부여 이제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견고하게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기본 심리 욕구를 매우 중요하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와 함께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욕구를 의미를 하고요. 유능성은 새롭게 내가 도전하고 뭔가 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을 어떻게 좀 습득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되어 있고 싶은 욕구를 말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타인에게 조금 도움을 받고 싶거나 타인에게 좀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이 세 가지 그 심리 욕구가 좀 잘 충족이 되었을 때, 좀 자율적인 동기부여 몰입이 이루어지고 행동의 조금 퀄리티도 높아지고 그리고 학습과 성과의 수준도 조금 높아진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어떤 활력과 건강 수준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심리 욕구가 좀 충족되는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이 동기가 개인에게 조금 심리적으로 좀 내면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5가지 단계로 그 동기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무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상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정말 그 회사 일을 하면서도 뭔가 굉장히 아무런 의욕도 없고 정말 영혼 없이 그 회사를 다니는 상태의 모습을 조금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매우 무기력하고 의지도 없고 회사에 대한 어떤 부정성 굉장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이제 동기가 없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의 동기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어서 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부가된 동기는 약간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어떤 심리적 부담감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뭔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나 죄책감, 또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확인된 동기는 이제 통합된 동기로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이 확인된 동기는 내가 이 일을 뭐 함에 있어서 그 업무나 어떤 행동에 대한 이유와 이제 목적, 의미를 조금 확인을 하고, 또는 내가 이 조직에 조금 소속되어 있는 상태를 조금 느끼게 될 때 이제 그 발현되는 이제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확인된 동기에서부터가 저희는 어떤 긍정적인 동기부여의 상태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재적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내가 맡게 된 어떤 일이나 행동이 정말 그냥 즐겁고 호기심 있고 흥미로워서 자발적으로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상태의 그 동기부여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 5가지 그 동기의 그 유형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동기 단계를 그냥 아주 간단하게 가볍게라도 그 상태를 한번 이렇게 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그 살롱에 이제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서 내가 이 마인드 살롱에 그 참여하게 된 그 계기가 동기가 어떤 동기로 내가 이 살롱에 참여했는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한 10초 정도 시간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눈을 좀 감으셔도 괜찮고요. 내가 이 살롱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5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잠깐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초 정도 시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눈 감으셨던 분은 편하게 다시 눈을 뜨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사실 어떤 분은 그냥 팀장님이 시켜가지고, 그냥, 뭔가 가야 될 것만 같아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뭔가 이런 긍정심리학이나 내재적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서 어떤 지적 호기심이 조금 충만하신 상태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본인의 상태가 뭔가 무동기나 외부의 동기, 부과된 동기에 있는 상태라고 조금 감지가 되셨다면, 오늘 이 살롱을 통해서 내가 조금 얻어가고자 하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동기 상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확인의 동기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컨퍼런스 참여를 했을 때 리차드 라이언 교수는 이러한 자기결정성 이론이 굉장히 다양한 대상과 분야에 정말로 잘 워킹하는지 검증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그 최신 연구 결과를 굉장히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제 공유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선 정말 저희 조직 상황에 맞게끔 조금 이제 발표해 주셨던 내용을 조금 간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동기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플러스로 자율성 지원의 어떤 리더십이 조금 갖춰진 상태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직업 만족도나 이직 의도나,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어떤 시민성이나 동료에 대한 어떤 이타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리더의 어떤 자율성 지원 리더십이 조금 발휘되거나 구성원이 내재적 동기의 상태에 있거나 확인된 동기의 상태에 있을 때 직업 만족도와 시민성과 이타주의는 높아지고 이직 의도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일터 내에서 리더의 자율성 지원에 대한 이제 연구였었는데요. 이 연구는 굉장히 큰 연구였습니다. 메타 연구였고 72개 조직, 7개 국가, 그리고 이제 3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던 이제 최신 연구였었는데, 리더의 자율성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구성원의 어떤 자율성이나 유능성, 관계성이 모두 다 이제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는 바로 구성원의 자율적인 업무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 구성원의 웰빙 수준이나 업무 몰입도,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업무 행동까지 조금 이제 높아지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 스트레스는 좀 낮아지는, 감소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리차드 라이언 교수는 이 3가지 심리 욕구를 조금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조직 내에서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좀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거 제가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자율성 촉진 방법으로는 구성원의 어떤 상황이나 관점을 꼭 이해할 것,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해줄 것을 일단 기본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할 때 구성원의 어떤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할 것, 그리고 어떤 조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의미 있는 선택지를 제공을 할 것, 그리고 이제 정말 해야 하는 업무라면 그 업무와 행동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만약에 구성원이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조금 표현하거나 할 때 어떤 저항감이나 장애물에 조금 공감을 해줄 것, 그리고 업무 지시를 할 때에는 어떤 통제 언어나 보상을 조금 최소화할 것을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유능성 촉진 방법으로는 조금 뭐랄까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숙달 경험을 중점적으로 설계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구성원의 역량이 개발되고 기술이 습득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관점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칭찬을 할 때는 과정에 대한 노력과 구체적인 성취에 이제 집중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성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구성원에 대한 어떤 존중감을 표현할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구성원이 얼마나 조직 내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인지를 느끼게 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도전이나 어려움에 좀 직면을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이제 케어를 해줄 것, 그리고 뭔가 그런 감성적으로 조금 따뜻함과 포용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타 동료에게 어떤 기여나 도움의 이제 기회를 기회를 조금 제공할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진 방법을 조금 제시를 했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연구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조금 이제 흥미롭고 인상적이었던 이제 연구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도 이 마음 챙김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고 이제 떠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미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서, 그리고 또 특히 호주에서는 이 마음 챙김과 동기부여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도 89개 연구 이제 메타 분석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온 부분이 있었고, 개인의 어떤 마음 챙김 수준이 높아졌을 때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나 자기 조절 능력에 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이제 개인의 웰빙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고요. 아무래도 마음 챙김을 잘 하게 되면 본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 그리고 동기부여 상태를 잘 인식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조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해서 이번 그 컨퍼런스에서 처음 접한 건 아니지만 최신 그 연구 결과와 인사이트를 조금 보면서 조금 저희가 도입해 볼 만한 적용점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그 리더의 그 내재 동기 메커니즘의 어떤 이해나 촉진이 매우 이제 효과적이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리더가 그 내재 동기를 부여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재 동기를 발휘를 할 때 이제 업무적인 어떤 성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웰빙 향상이나 그 스트레스 감소가 되는 것까지 이제 조금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인 구성원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제공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어떤 개인의 유익성을 조금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저희가 그 스스로 현재 동기 상태에 대한 이제 자기 인식을 조금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재 동기 부여를 프로그램을 제공을 함에 있어서 그냥 동기부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앞서서 그 뭔가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함께 조금 결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내에 이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저희가 얻었던 이제 적용점, 인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또 따로 문의를 주시거나 저희 그 홈페이지에서 그 커리큘럼을 조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그 웰빙의 세 가지 프레임에 대한 디브리핑을 블룸컴퍼니 박정효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무대로 올라가고요. 그, 저도 이제 앞에 거 듣다 보면은 잠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에 대한 제 동기 상태를 잠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다들 이제 바쁘신 가운데 자리 같이 하시게 되고요. 저희도 그 갔다 온 내용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일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가 이거를 왠지 그 마케팅 목적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좋은 콘텐츠를 또 많은 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또 의미도 아마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진행하다 보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세션 참여하시는 분 중에 지인분들이 좀 들어오세요. 저희도 일을 히스토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연결되는 느낌? 이것도 분명히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리차드 라이언 라이언 교수의 요 이야기는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맡은 부분이 그 웰빙에 대한 그 프레임 이야기 한번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발표한 챗봇 기반의 이야기 같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웨이빙, 뭐 멘탈 웰니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기적으로 좀 그랬던 것 같고요. 다들 제가 이번 워크숍에서 컨퍼런스에서 가장 낯설면서 설레었던 부분들이 그 세계에서 다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마스크를 아무도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미 이쪽은 그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난 시기에 자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 다음은 뭘 챙겨야 될 거냐라는 주제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컨퍼런스도 그 예정은 2020년도에 그 개최될 예정이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 년이 연기되어서 진행된 워크숍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 기간도 한 4년 정도 있었던 그 컨퍼런스였었고요. 그 주제도 결국 그 코로나와 관련된 우리 마음 관리, 멘탈 웰니스 쪽에 좀 많이 무게가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내야 될 건가, 그래, 이런 웰빙에 대한 그 키워드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앞에서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테마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오신 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 채팅창에다 한번 적어 보시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본인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채팅창에 뭐 한 단어도 좋고요.
하나의 문장도 좋습니다. 일단 자유롭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시는 거 그냥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이런 세상에 좀 살고 싶다.' 네, 안전한 세상 어 적어 주셨고요. 또 자유롭고 공정하고 분쟁이 없고 즐겁고 행복하고 약자에게 따뜻하고 서로에게 친절하고 그죠? 그 좋은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컨퍼런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들 이번 워크숍 컨퍼런스 큰 그림을 좀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외부의 세계들을 되게 좋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이번 컨퍼런스의 방향은 외부의 세상이 있고요. 또 내면의 세상이 있습니다. 내부의 세상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내면의 세상을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컨퍼런스의 방향을 많이 잡혔습니다. 자, 시작은 되게 멋진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저도 이제 매번 컨퍼런스를 가다 보면은 가능하면 그 주변에 트래킹을 좀 같이 하는 편이고요. 이게 어디서 가져온 사진이 아니고 제가 직접 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 지금 봐도 되게 멋진 장면이고요. 아이슬란드를 가시게 되면은 이번에 개최된 자연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되게 태초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태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되게 척박하긴 합니다. 이미 개발된 부분이 많이 없고요. 원래 있는 자연의 그대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슬란드 갔다 왔다 그러면은 멀리 좋은 데 갔다 오셨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가 보면은 이제 입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가고요. 여기 가게 되면은 저희가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한 2-3만 원 돈이 들어가고요. 또 목이 칼칼해서 스프레이 하나 사려고 하는데 돈이 한 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가가 엄청 비싸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로 여름이 되게 짧습니다. 대부분 일조량이 가장 짧은 곳들이 북유럽의 국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되게 별로 안 좋고요. 날씨도 안 좋고 물가도 되게 비싸고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이런 질문도 실제로 들게 됩니다.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떤 자료가 나오냐면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북유럽 국가들이 항상 삶의 만족도라든지 행복을 측정하는 통계에서 항상 상위권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좀 질문이 드는 거죠. 실제 가 보면은 자연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이 인프라라든지 인프라는 잘 되어 있지만 기후라든지 물가라든지 실제 쉽지 않은 곳이긴 한데 의외로 이렇게 되게 높은 행복 수준이 나타납니다. 저 되게 많이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사실 이거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제가 크게 봤던 게 하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프라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의료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고가 되더라도 사회적으로 금전적인 지원들이 상당히 잘 되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북유럽에 가시면은 휘게, 피카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람들이 행복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잘 살기 위해 행동해야 되는 루틴이라든지 문화들이 잘 정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결국에 이 척박한 기후라든지 환경 내에서도 사람들이 높은 삶의 만족들을 이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워크숍 내용을 조금 컨퍼런스 내용을 좀 제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웰빙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의 페르마 웰빙 모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세계 긍정 심리 총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녀왔던 거는 유럽 긍정 심리 컨퍼런스였었고요. 세계 긍정 심리 총회에 가면은 항상 페르마라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또는 웰빙을 높일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유럽에 가 보면은 좀 다릅니다. 유럽에 가 보면은
그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사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페르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앞에서 발표한 리차드 라이언 교수의 이 자기 결정성 이론과 그리고 펠리시아 후퍼트 캠브리지 대학의 웨이빙 연구소 소장님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황들이 저희는 간접적으로 보게 경험하게 되었었고요. 비교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조직이나 개인의 웨이빙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거나 또는 조직에 적용할 때 지금까지는 그 주로 마틴 셀리그만의 이 프레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 블룸도 많이 쓰고 있는 그 방식이고요. 마틴 셀리그만 연구를 하죠. 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연구를 합니다. 잘 지내고 그리고 삶이 번영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5가지 영역에서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라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니까 일상에서 되게 몰입도 잘하고 있고요. 성취감도 자주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긍정 점수도 자주 경험해요. 그리고 삶에 대한 의미 있는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력이라고 좀 붙여 놓았던 거는요. 최근의 트렌드긴 합니다. 요 5가지가 멘탈 웰빙 모델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몸의 활력도 같이 있어야지 이게 좀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마틴 셀리그만 그 긍정 심리학을 만든 교수가 하는 그 웰빙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는 그 리차드 라이언 교수가 훨씬 더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이게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은데 제가 일부러 색깔을 조금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리차드 라이언 교수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은 마틴 셀리그만은 되게 행복하고 번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뽑아본 본 것이었고요. 리차드 라이언은 그래도 누구나 심리적인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단계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이런 욕구가 충족되어야지 사람들이 잘 작동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웰빙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자율성을 좀 경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야 되고요. 또 내가 주변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느낌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본이라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펠리시아 호퍼트 교수가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결합을 좀 해 놓습니다. 이분은 이제 웰빙 연구소 소장님인데 이분은 지속 가능한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웰빙이 지속되려면은 심리적 원칙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색깔을 좀 구분을 해 놓긴 했지만 옆에서 잘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아가면서 자율성을 지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유능감에 대한 느낌도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리차드 라이언의 그 자기 결정성 이론의 첫 번째, 두 번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타인과 연결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요거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고요. 나머지 두 번째가 좋은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미를 지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펠리시아 후퍼트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리차드 라이언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심리적 욕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자율성이 욕구가 채워지고 유능감이 채워지면은 두 분 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본인이 하는 일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성취도 높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단계로 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초록색을 보시게 되면요. 자율성과 융통을 높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몰입과 성취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펠리시아 오퍼트 교수의 좋은 것 인지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내가 좋은 것을 인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긍정 정서의 경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웰빙에 대한 프레임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조금 더 쉽게 보려면요. 키워드를 한번 붙여봅니다. 그 몸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 3대 기초 영양소도 있고요. 또 뭐 몇 가지 필수 영양소도 있고 슈퍼푸드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마음 건강에 대한 3대 기초 영양소 하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또는 우리 조직이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은 마음 건강 또는 조직의 멘탈 건강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지내려면은 펠리시아 후퍼트의 이 5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긍정 심리 마틴 셀리그만 이야기는 조금 더 이 번영에 조금 뒤쪽에 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되게 잘 살고 그죠? 번영하려면은 이 6가지의 퍼지티브 사이콜로지 푸드도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 드리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프레임도 제시를 하지만 어떻게 하면 웨이빙을 증진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셨던 라이언 교수의 그 3대 영양소는 앞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 펠리시아 후퍼트 교수가 이야기하는 그 전략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했던 이런 심리적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Clear thinking, open mind, open heart가 있습니다. 요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이제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리처드 데이비슨 교수가 요 4가지 어웨어니스, 커넥션, 인사이트, 퍼포즈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요거 간단하게 이제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퍼포즈 교수의 이제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긍정 심리학이나 긍정 조직학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예시로 드는 장표가 나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회든 사람들의 멘탈 건강은 보통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보통의 사람도 있고 되게 이미 건강하신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조직의 멘탈 건강을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힘든 사람들에 보통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정상의 상태로 만드는 거에 대한 집중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조직 전체에 대한 웰빙을 위해서는 이 축에 이 정규 분포의 축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픈 사람에 대해서만 접근할 게 아니고요. 조직 전반적인 모두를 위한 구성원 모두를 위한 웰빙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영어로 읽어 보셔도 될 것 같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분들이 한 이야기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자, 오픈 마인드는 우리의 주변과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역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요. 웨이빙이라는 게 개인의 역량을 통해서 이제 높일 수 있다라는 이제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직 구성원들이 마음을 열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지 않고 지금 있는 경험에 대해서 그대로 마음 챙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즘 이야기하는 마음 챙김과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픈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다들 이제 갈등이나 조직 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따뜻한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 스스로가 친절과 연민해 가지고 행동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클리어 싱킹입니다. 명확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 3가지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웰빙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이제 사람들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잠시 보셨겠지만 그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웰빙은 이제 스킬이다라는 이 문장이 이번 컨퍼런스에서 크게 이제 화두가 되었었습니다. 그 리차드 데이비슨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고요. 이제 이분은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를 그 서양에 소개하셨던 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씩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승려들 뇌를 측정하게 되고요. 마음 챙김이라는 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서양에 소개하셨던 분이긴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웰빙에 대해서 어떻게 높여야 될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건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우울증도 좀 높아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고립감이 좀 높아집니다.
그 스크린 타임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스크린 타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모니터 보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될 거냐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럴 때 웰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기술로서 배우게 되면은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를 하게 되냐면은 마음 챙김을 서양에 소개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비욘드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으로 계속 소개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 챙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 챙김 이상으로 이 마음 챙김 통해서 웰빙까지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제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be present, 결국 현재에 머물러야 되고 feel connected, 그리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느껴야 되고 get curious, 호기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stay motivated입니다. 뭔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된 상태를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키워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교육에서 많이 이렇게 도입하고 있는 주제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be present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이 결국 현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마음챙김 교육도 하고요. 또 주의 집중하게 하는 교육도 하고요. 또 자기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feel connected는 결국 감사하기, 친절 베풀기, 연민 이런 주제들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하는 거는 스스로한테 자기 질문을 던지고요. 자기 지식을 쌓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기 초월에 대한 이런 기술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그 스스로 본인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히 만들고요. 그 가치를 내재화시키고 그리고 의미를 찾는 이런 그 훈련이나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프레임과 이런 것들을 웰빙을 높이는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그림들이 좀 잡히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프레임들을 이제 조직의 웰빙을 높이는 데 아마 활용하셔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트리키한 사진이 또 잠시 하나 나왔고요. 저희 그 되게 척박한 그 환경 속에 트레킹하는데 전 되게 웨이빙을 경험했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은 그 트레킹을 하는데 되게 자율성이 높았습니다. 어떤 저도 상품에 들어갔었는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또 중간에 갈지 안 갈지 좀 목표를 세우는 것들도 개인한테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던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끼리 뭔가 심리적으로 연결됨을 가졌던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다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자연을 음미할 수 있는 기회들도 웰빙을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또 웰빙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이런 프로그램 안에 적용됐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룸에 이제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블룸에서 하는 프로그램 또 세션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챗봇 기반의 행복 트레이닝이고요. 이것도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 저희가 3년 전입니다. 그 SK 쪽이랑 같이 프로젝트를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고요. SK도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그 행복 수준을 좀 높이고 그리고 멘탈 웰빙에 증진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그 내부적인 니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유명한 교수님들 좋은 인사이트를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보여주는 교육도 있었고요. 네,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니즈가 좀 컸습니다. 뭔가 사람들의 실천을 조금 하게 되고 실천을 통해서 실질적 효과가 높아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단에서 저희가 그렇다면은 챗봇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실제 사람들의 긍정 심리랑 긍정 정서를 높일 수 있는 인터벤션을 챗봇이 1대1로 계획을 해서 4주 동안 진행을 하는 것들을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는 게 이제 프로그램의 설계고요. 이 구성원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이썬이라는 내부 학습 플랫폼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웰빙 수준이 높아지고 행복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긍정 심리에 대한 교육을 한번 받게 되고요. 그리고
챗봇을 설치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그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 4주 동안 참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첫 번째 주에는 앞에 보셨던 이제 페르마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르마 모델에 따라서 자기 인식, 자기 성찰하는 질문을 매일 하루씩 챗봇이 참가자들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럼 챗봇과 대화를 통해서 나의 웰빙은 어떻게 증진해 할지에 대해서 내가 웰빙이 높아진 나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주게 됐고요. 그 두 번째 주에서는 감사하기라는 그 실제 실습을 챗봇이 가이드를 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챗봇이 이 3GT 감사하기를 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요. 한 거에 대한 경험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강점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강점은 본인 강점에 대해서 챗봇이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그 비아라는 테스트 사이트를 소개하게 됐고요. 그 테스트 사이트에서 본인 강점을 확인하고 오게 되면은 본인 일상에서 강점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친절 파트고요. 조직 내에서 이제 본인이 받았던 친절에 대해서 한번 그 기억을 회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동안 본인이 구성원들에게 한번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세션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 보셨던 그런 웰빙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벤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감사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일상에서 긍정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강점 같은 경우는 유능감을 높이는 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성원 내에서 관계성을 촉진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인터벤션이 있고요. 그 한 2년 동안 저희가 한 1,600 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면서 측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전 사후에 대해서요. 그래서 약 한 1,000명 정도가 이 그 설문에 지금 참여를 한 상태고요. 간단하게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 전에 삶에 대한 만족도, 그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긍정 정서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또는 부정 정서는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행복 수준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에 이제 7.0 정도 나옵니다. 보통 이제 대한민국 평균에 5.6 나오거든요. 보통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삶에 대한 그 행복 수준이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자, 7.0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1주, 2주, 3주, 4주차 보시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행복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되면은 7.0이 이제 7.7 정도까지 올라가서 마무리가 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부분이 이제 사전과 사후를 이제 비교를 해 보실 수 있는데요. 삶에 대한 만족도 부분입니다. 7점이 이제 7.7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실제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졌고 좀 더 삶이 더 의미가 있어졌고 긍정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더 경험한다라는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수치 0.5점 올라가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프로그램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런 점수들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들었던 인사이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만족도를 1점 올리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라는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국가가 다르긴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1.5 올리는데 연간 개인별로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0.5점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 돈으로 환산하면 저는 어 반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개인적으로 돌아보시게 되면은 내 삶에 대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인터벤션을 하루에 한 5 분, 10 분씩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게 되면요. 한 달만 지나더라도 그 삶에 대한 웰빙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저희가 지금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마무리할 때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제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린 왕자 그림이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이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 미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블룸에서 하고 있는 마인드 콘텐츠 얘기도 하고요.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는 멘탈 웰니스 또는 멘탈 웰빙의 주제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컨퍼런스나 또는 앞에 보셨던 저희 연구, 저희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계속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눈에 보여야지만 계속 측정도 할 수 있고요. 측정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개입 활동에 대한 효과도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에 적용하실 때도 뭐 측정 도전을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격적으로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게 되면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 높은 인터벤션들이 이미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직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 구성원들이 아마 외부적 세계를 바꿔서 웨이빙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이런 개입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 내면의 세계를 그 행복과 또는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게 되면요. 구성원의 웰빙이 높아지게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웰빙이 높아진 구성원들이 또 외부의 세계를 또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마 MZ 세대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리모트 근무나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는데 이제 멘탈 웰빙은 아마 이 컨퍼런스에서 같은 이야기하는 맥락이긴 하고요. 그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기업의 중요한 또 경쟁력이 되는 한 축이 될 거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이야기한 거 간단하게 이제 요약만 해 드리면요.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후퍼트 교수도 같은 맥락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멘탈 웰니스, 멘탈 웰빙을 볼 때 그 멘탈 질환도 중요하긴 하지만 구성원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멘탈 진단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누구지? 공황장애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멘탈 웰니스적인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영양성을 갖추자. 구성원들이 융통성도 느끼고 자율성도 느끼고 관계성도 높이자. 그래서 조금 더 가게 되면은 긍정 정서나 조금 더 의미 있게끔 직장 생활을 하게 도와주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직을 설계하고 또 조직 문화 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블룸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조금 쉽게 풀어내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원들이 마음을 좀 알아차리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심리학이나 마음 챙김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나쁜 감정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인터벤션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감정을 늘릴 수 있는 인터벤션들을 교육이나 또는 문화 활동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면은 구성원들의 생각을 좀 고도화시키고요. 그리고 일상의 행동을 최적화시키게 되면은 구성원들의 멘탈 웰빙 증진에도 여러분들이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창하게 저희가 시작을 했지만 실제 조직 적용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아주 작은 걸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구성원들이 출근 전에 마음 챙김 호흡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고요. 또는 출근길이나 점심에서 산책을 하면서 음미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료들에게 친절 베푸기도 할 수 있고요. 회의할 때 마음 챙길 수도 있고 또 일하면서 내 강점을 적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좋은 점 3 가지 정리하기 이런 인터벤션들을 단순하게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프레임을 짜시고 이 안에 교육 프로그램과 조직 활동을 설계하신 후에 결국 조직 구성원들이 바뀌는 것들은 이런 인터벤션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저희가 아마 이번 그 컨퍼런스나 또는 블룸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요. 한 분, 두 분 정도 간단하게 질문 답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봇 부분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챗봇이 첫 번째 요즘에 이제 심리 상담사랑 연결하는 챗봇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심리 상담 중심으로 설계된 챗봇이고요. 그 블룸에서 개발한 챗봇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사람이 개입은 하지는 않습니다. 4주 동안 사람들이 매일 5분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챗봇과 대화를 나누는 거고요. 앞에 보셨던 그 인터벤션, 네, 웰빙이나 행복을 높이는 인터벤션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약간 1대1 이제 코치 형태로 이렇게 제공하는 챗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챗봇은 그 저희가 세션 끝나고 별도로 연락 주시면요. 챗봇에 대한 소개 자료나 또는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목 MD 받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희 3번 번호 눌러가지고 또 이제 긴 시간 디브리핑 해주신 박정희 PD님과 박정효 대표님께 한번 감사의 표현 한번 해볼까요? 네, 채팅창 3번도 좋지만 화면 누르시고 3번 누르시면 캐릭터 위에도 폭죽이 터집니다. 네. 한 시간이 진짜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로 올해 살롱이 마무리되었는데요.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이번 살롱을 통해 얻은 것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이 살롱을 통해서 오늘 참여한 이 1시간 살롱을 통해 얻은 거 한 가지를 채팅에 한번 남겨주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셨는지 또 어떤 것을 얻어 가셨는지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것도 좋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에 오늘 지금 이 1시간의 살롱을 통해 얻으신 것 한 가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제가 잠시 기다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살롱을 통해 얻은 것 한 가지. 네. 네. 이 살롱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행복의 한 걸음 다가가신 것 같다고 해주신 분 계시고요. 웰빙 이즈 아 스킬. 네, 그쵸. 문장 하나 또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디브리핑 하면서 저도 막 영어가 범람하고 있는데도 문장 하나 딱 캐치하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론적 배경과 최근 동향, 인사이트 얻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탈 헬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율성 부여하는 걸 넘어서 인지하도록 또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진 시간이었다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복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들 바탕으로 저희가 이후에도 좀 더 재밌고 의미 있는 과정으로 찾아뵙는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한 디브리핑 내용은 저희가 PDF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게더타운 채팅을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릴게요. 제가 링크 2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는 구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고 하나는 네이버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입니다. 구글이 가끔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2개로 좀 드렸고요. 이 2개도 이제 좀 작동이 안 되신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 게더타운 강연장 이 왼쪽 위쪽으로 가시면은 상담룸이 있습니다. 이 상담룸으로 오시면은 저희가 추가로 좀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찾아오시면 되고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